현재 마케팅은 삶 속에서 빠질 수가 없죠. 구매 행동 유도나 브랜딩이나 여론 형성을 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제 마케팅은 너무도 필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마케팅은 기술로서 기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렇게까지 마케팅이 체계화되는 데 있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마케팅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는 전쟁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케팅은 원래 전쟁터에서 태어난 기술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마케팅을 잘했던 그 특정 집단, 그 집단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나치입니다. 나치. 히틀러 아시죠? 선전, 선동, 여론조작, 군중심리, 이런 단어들이 전쟁에서 가장 많이 자주 쓰였던 그런 기술들입니다. 자, 이것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 그 시절에는 광고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2차 산업이 이루어지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그런 게 일이었지, 그걸 파는 건 잡부의 일 정도에 그쳤었어요. 만드는 게 중요하지, 파는 건 대충 알리면 돼.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광고의 판을 뒤집어 버린 천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에드워드 버네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광고를 하기 위한 방법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버네이스라는 미국의 학자는요,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트 아시죠? 조카입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 피가 어디 안 간 거죠. 버네이스는 이렇게 생각하고 선언합니다. 홍보와 광고는 단순한 잡부일이 아니다. 이건 전문직이고 과학이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억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사고 싶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렇듯 현재 마케팅에 있어서도 마케팅의 개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대단하죠. 그럼 이 버네이스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실행을 했을까요? 옛날에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머리카락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회사들은 그냥 경고장 하나만 띡 붙이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과연 사고가 줄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계속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버네이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완전 다르게 접근하게 됩니다. 안전은 곧 머리망이다 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머리망을 단순히 미용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전의 상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머리망을 쓰게 되죠. 여기서 그가 사용한 레시피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따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집단의 습관을 만들자. 버네이스가 얼마나 비상하고 똑똑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1910년도에 이 버네이스에 빠진 정말 위험한 팬이 한 명 있었습니다. 버네이스는 1925년에서 27년에 프로파간다라는 선전, 선동이라는 뜻을 담긴 책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팬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팬이 누구냐면요, 바로 나치의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나치의 선전 담당 장관이죠. 이 버네이스의 집단 습관이라는 아이디어들을 어디에 가져다 쓰냐면요, 국민 전체를 세뇌하는데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사건이 되죠. 괴벨스는 버네이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가장 큰 4가지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퀘스트라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괴벨스는 히틀러를 그냥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나라를 구할 영웅이라고 스토리텔링을 짜게 되죠. 히틀러는 거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중이다 라고 사람들을 선전하고 다니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웅담에 참여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는 제복과 단검입니다. 멋진 옷, 멋진 무기,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엄청 자극하게 된단 말이죠. 괴벨스는 나치 군복을 너무 이쁘게 입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히틀러 청소년단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멋진 단검도 공짜로 주게 되죠. 내가 만약 10대 청소년이다. 근데 입단을 하면 정말 이쁜 제복도 주고 단검까지 공짜로 준다고 하면 안 갈 이유가 없겠죠. 독일 나치가 1936년에 청소년들도 강제 의무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이런 제복과 단검 때문에 입대를 하는 청소년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괴벨스의 세 번째 무기는 바로 음악, 테마곡입니다. 당시 라디오에서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웅장한 오페라나 나치의 찬양곡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 또 계속 듣다 보면 무의식에 각인이 되거든요. 이 히틀러의 음악을 가장 많이 만들었던 음악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그너라는 음악가입니다. 둘은 공통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둘 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반유대주의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게 됐죠. 그래서 바그너는 히틀러를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하는 내용을 곡으로, 오페라로, 극으로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음악들이 라디오나 매체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진짜 영웅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략입니다. 이제 나치의 괴벨스는 이 올림픽이라는 거를 엄청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뉴미디어 정책 중에 하나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됐냐면 올림픽에서 개막전이라는 거를 나치에서 가장 처음 만들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 2,500개 방송국 19개 언어로 동시에 송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올림픽 할 때 개막전이라고 해서 다양한 예술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걸 가장 처음 만든 곳이 나치의 괴벨스입니다. 그래서 나치는 이런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3분의 1에서 4분의 1 싼 가격으로 전국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뿐만 아니라 영화 또한 활발하게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스타워즈의 주인공 등장씬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걸 처음 만들었던 기법이 나치의 괴벨스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 썼던 기법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나 슈퍼맨 이런 영웅 영화의 처음 시작을 나치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듯 괴벨스와 나치는 뉴미디어를 라디오나 영화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네 가지 무기를 활용을 해서 괴벨스는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잠식시키게 됩니다. 결국 독일 국민 전체가 히틀러의 스토리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처참했죠.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셨듯이 마케팅은 단순한 광고 기술이 아니라 전쟁에서 쓰이던 심리 조작 기술이잖아요. 사실 이 방식은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쓰고 말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습관을 우리는 단순히 문화라고만 생각하고 이게 마케팅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치맥 문화라고 알고 계시나요? 치킨에 맥주가 더해져서 치맥이라고 하죠. 이 단어를 들으면 각자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원래 치킨은 치킨이고 맥주는 맥주잖아요. 근데 그걸 합쳐서 치맥이라고 부르는 게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바로 2002년 월드컵 때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을 할 때 치킨과 맥주를 먹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졌고 치맥이라는 습관은 이제 야구장에서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 시즌 동안 야구장에서 팔리는 치킨만 100만 마리가 넘고요. 그 다음 야구장에서 팔리는 맥주만 하더라도 일반 술집에 몇 배나 더 많은 거 알고 계셨나요? 물론 치맥이 환상의 궁합이고 맛있긴 하지만 이건 단순히 맛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야구장에서는 치킨에 맥주를 먹어야 된다는 집단 습관 마케팅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광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을 먹는다던가 빼빼로데이도 마찬가지고 수능날 생각하면 엿이나 아니면 떡이 생각이 나죠. 그 모든 것들이 마케팅 집단 습관에 해당되는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정 기술로 세계의 정세와 여러 나라들의 운명이 엄청 많이 바뀌었죠. 근데 또 이런 마케팅 기법으로 지금은 화장품, 햄버거,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용되는 기술은 똑같은데 누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 강력한 겁니다. 버네이스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유용하고 공익적으로 쓰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또 괴벨스처럼 군중심리라던가 여론을 조작을 해서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가 무지막지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 수업을 다닐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케팅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올바른 전략을 짜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케팅적인 인사이트를 드렸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